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어문은 우리가 코딩을 진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제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배울 것은 조건문인데요. if문입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한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충족하는 애들은 어떠한 작업, 또 충족하지 못하는 애들은 어떠한 작업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어문이 if문입니다. 이 if문이라는 명령어는 if 다음에 내가 제어할 조건을 걸어서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할지 코딩을 해주면 되는데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의 첫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score라는 변수에 80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을 이제 사용해 볼 건데 if라는 명령어 다음에 내가 특정한 조건을 걸어주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이었는데요. if 다음에 예를 들어서 score라는 변수가 70을 넘으면 good score라고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score라는 변수는 80이기 때문에 70을 넘는 것을 만족하죠. 그러면은 프린트가 될 것입니다.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ood score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if문의 특징은 if라는 명령어 다음에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콜론이 들어옵니다.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콜론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지만 if 다음에 이 탭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그 밖의 점수들도 처리를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else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else라는 것은 이 명령어의 뜻 그대로 80이 아닌 다른 스코어에 대한 경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else문을 else 다음에 특정 명령어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일단 현재 변수 스코어는 80이기 때문에 이 위에 if문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70이 들어오면 위에 if문에 걸리지 못하고 else문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 bad 스코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if문의 형태는 if와 그 다음에 elif 그리고 els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C 언어의 스위치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C 언어에서 스위치문은 특정 변수가 어떠한 케이스일 때 명령어를 처리하고 또 다른 케이스일 때 처리하는 제어문이었는데요. if문과 elif, else문을 잘 활용하면 스위치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예를 들어서 스코어를 입력을 받고 그 스코어가 90이 넘으면 A 그리고 80에서 94이면 B 이런 학점을 매기는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반복문인 while문인데요. while문은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어떠한 명령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그런 제어 구조입니다. while문의 형태는 while이라는 명령어 다음에 내가 어떠한 조건을 걸어주고 그 조건이 만족할 때, 즉 그 조건이 true일 때 그 아래의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반복문인데요. 우선 while문의 형태는 while 다음에 특정한 명령어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x를 반복해서 더해볼 텐데요. 만약에 여기서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것은 x가 100 이하일 때 동안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sum이라는 변수에 x가 들어가고 x를 1씩 증가하면서 그러면 x가 1, 2, 3, 4 이렇게 커지고 x가 100이 될 때까지 이 반복문을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린트를 해보면 아마도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5050이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에 true를 사용하게 된다면 C 언어에서 while1처럼 무한 반복문이 만들어집니다. 코드가 무한히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반복 제어문을 걸어줘야 하는데요. 그 제어문으로는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for문을 설명드린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복문은 for문이라는 명령어인데요. while문뿐만 아니라 이제 for문도 반복 처리를 하는 제어 구조입니다. while문은 어떤 조건 내에서 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데 사용된다면, 이 for문은 리스트나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언급드릴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집합, 문자열 이런 데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for문은 이 형태와 같은데요. for 변수 in 리스트나 뭐 문자열 이런 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변수가 리스트 안에서 돌면서 요소 하나하나씩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코어 리스트라는 리스트에 점수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리스트가 있을 때 for문을 사용하게 되면 for 변수 그리고 in 스코어 리스트 이렇게 되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i가 하나씩 접근할 것입니다. 여기서 print i를 하게 되면 i가 리스트를 돌면서 첫 번째 그리고 널이 아닐 때까지 맨 끝까지 돌면서 프린트 작업을 할 것인데요.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for문을 사용하여 1부터 10까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um이라는 변수를 우선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리스트를 처음에 선언해서 거기다 초기화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 for문 안에서 직접 리스트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sum에다가 i를 더해주면 아까 전에는 score list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변수 없이 주어진 리스트 안을 돌면서 i가 1부터 10까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55라고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문자열도 반복 가능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열 안에서도 i가 돌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for i in hello를 만들어주고 시간이 i죠. hello를 만들어주고 print i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문자열 hello 요소 하나씩 접근해서 이렇게 인덱스 0부터 4까지 하나씩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r문은 이렇게 리스트나 뭐 문자열, 튜플 이런 데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range라는 함수는 특정한 범위를 주어지고 그리고 증가를 하거나 또는 감소를 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숫자들을 돌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range 함수에다가 첫 번째로 1을 넣어주면 1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start라고 나오게 되죠. 도움말이. 그리고 뒤에 이 스탑 포인트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돌 것이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1을 입력하게 되면 101 전까지, 즉 100까지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이 스텝이라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1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씩 증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1 말고 다른 숫자로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스텝을 더해서 뭐 예를 들어서 2로 하게 된다면 1, 3, 5 이렇게 단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폴트 값은 1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여기서 sum 변수를 안 만들어줬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잘 더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0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면 이 스타트 포인트를 생략하고 이 스탑 포인트만 넣어주면 디폴트 값은 0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 흐름을 제어하는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있는데요. 브레이크문은 제어가 루프의 바깥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컨티뉴문은 제어문 안에서 반복문의 시작점으로 이동시켜주는 제어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리스트에 스코어가 담겨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스코어 리스트를 for문을 사용해서 i 변수가 돌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i가 80보다 작으면 continue를 하고 프린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3번 라인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continue, 즉 이 5번 라인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파일 하게 됐을 때 87과 98이 나옵니다. 여기서 77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87은 이 조건문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프린트하고 65는 이 조건문을 만족하고 98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 컨티뉴문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while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0까지 돌면서 7의 배수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까지 돈다고 했으니까 i가 100 전까지 돌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반복이 되겠죠. i를 하나씩 더해주면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모듈러 연산이 사용됩니다. 이게 7의 배수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i를 7로 모듈러 연산을 했을 때 0이 아니면 그냥 컨티뉴를 하게 되면, 만약에 7의 배수가 아닌 i가 들어오면은 이 조건문은 컨티뉴를 타고 들어가서 i가 1씩 증가되고, 그리고 7의 배수면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7의 배수가 하나씩 100 전까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브레이크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스코어를 넣어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i 변수가 이 스코어 리스트를 돌면서 이번엔 70보다 작을 때 브레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가 70보다 작은 이 65가 왔을 때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되겠죠. 그것을 프린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7과 87 인덱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0번 인덱스부터 해서 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죠. 0번, 1번 돌고 그 다음에 2번 인덱스까지 왔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패스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패스는 수행이 됐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이썬이라는 문자를 letter라는 변수가 돌면서 만약에 빅 H를 만났을 때 패스하고 그 밖에는 letter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H만 빼놓고 출력이 되죠. 여기서 패스는 이 문자열을 돌면서 2번 라인에서 0, 1, 2 세 번째 인덱스가 이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을 만족했을 때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패스는 함수나 클래스를 만들 때 문장이나 문장들이 들어갈 자리를 일단 비워놓고 최소한의 클래스를 만들 때에도 종종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이 반복문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while문을 사용해서 팩토리얼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받아오고 그 숫자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t랑 r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 t가 nu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아줍니다. 그리고 r에다가 t를 계속 곱할 건데 t는 1씩 계속 더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t가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1에다가 1을 곱해주고 그 1을 또 더해주고 그러면 t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3은 2보다 크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고 1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3을 곱해서 3팩토리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5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은 120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반복문과 조건문을 같이 활용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예제는 소수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num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소수는 일단 이 이상의 정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상의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문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변수를 만들어 줄 텐데요. isPri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일단 true로 초기화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for문을 사용해서 소수 판별은 2부터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2를 스타트로 해서 num 전까지 돌아줍니다. 그러고 이 num을 나머지 연산을 해서 i로 나눠주면서 조건문을 볼 텐데요. 자신보다 작은 숫자로 이제 나눠지는지 검사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나눠지면 프라임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isPrime을 false로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해주게 되면 어차피 소수가 아니면 여기서 더 반복을 돌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만약에 나눠지지 않는다면 브레이크에 안 걸리고 범위 끝까지 가서 끝나게 되겠죠. 마지막에 만약에 isPrime이 true이면 여기서 문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true이면 소수이고 그 밖의 경우 즉 false라는 소리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했을 때 이 이상의 정수를 입력해 볼 텐데요. 우선 6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6은 소수가 아니죠. 소수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num에다가 6이 들어가고 6까지 돌면서 6을 2도 나눠보고 또 플러스해서 3도 나눠보고 4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이 조건문에 걸리는지 판단을 하고 안 걸렸으면 소수라는 뜻이고 걸렸으면 소수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문과 반복문은 코딩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선 해야 될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입력한 점수가 어떤 등급인지 중첩 if문을 사용해서 90 이상이면 A, 80 이상 90 미만이면 B, 70 이상 80 미만이면 C 그 밖의 경우에는 탈락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를 입력을 받고 그 수가 펠린드롬 수인지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펠린드롬 수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2, 1이라는 숫자는 펠린드롬 수겠죠. 그것을 펠린드롬 수가 맞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